오케이. 자, 오늘 우리 로드맵 공부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타자 정상화. 오늘은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반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화면 깨지지는 않죠? 괜찮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저번에 폰트에 이어 이미지입니다. UI 관련해서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이미지 역시나 똑같이 저번처럼 공식 문서 리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다들 어떻게 가져다가 쓰시나요? 이미지 여러분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미지 가져다 쓰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디에 먼저 때려박아야 되던가요? 이미지를 최적화는 개나 줘서 이미지를 그냥 때려 박는군요. SS에서 가져오죠. 맞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직접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까요? 파일을 어플에 넣어버릴 때는 asset이라는 폴더 안에 넣고 폴더를 만들어서 asset png 파일을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pubspec YAML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긴 잘 알고 계시죠? 지정을 해주고 한글로 볼까요? 상일님도 반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파일 하나를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할 때 혹은 폴더 단위로 지정할 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파일을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 이제 로딩하는 방식, 여기서 갑자기 텍스트 로딩이 나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요. 텍스트는 지금 할게 아니까 제끼고 이미지 로딩은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텍스트 로딩이 있잖아요. 여기도 살짝 특이한 거 왜 여기서 가져다가 설명을 해놨을까 하고 봤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얘는 비동기 함수를 넣어주고 얘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텍스트 얘도 JSON인데 파일 그냥 갖다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왜 비동기로 가져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얘도 이미지 경로로 가져와서 넣어주는데 얘는 비동기가 아니잖아요. 얘도 파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만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걸까요? 전 이게 조금 많이 의문이었어요. 왜 얘도 텍스트인데? 이미 사실 텍스트 제이슨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이랑 따지고 보면 로딩은 아니에요. 이거는 텍스트 파일을 로딩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그 asset에 들어간 제이슨 파일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그 png 파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둘 다 파일인데 그리고 크기로 보면 png가 더 클 텐데 왜 얘는 어웨이시고 얘는 컨스트로 그냥 받다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라고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제이슨 파일, 텍스트 파일들은 그 직접 이렇게 어웨이트를 걸어서 읽어줘야 되는데 이 이미지 파일들은 플로터 안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즉 텍스트 제이슨 파일은 저희가 어웨이트를 걸어서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고 png 파일은 플로터가 알아서 잘 해준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웨이트를 걸어서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어서 이거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우리가 그 펍스펙 야멜에서 지정해준 이미지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그럼 여기서 또 뭘 언급하고 있는가? 이제 해상도가 맞나? 해상 이미지가 제가 한국어가 조금 모자라서 해상도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무튼 해상도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작은 화면이 있을 때랑 저희가 큰 화면이 있을 때랑 같은 이미지 파일을 넣었을 때 이제 픽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보기에 조금 깨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모두 다 똑똑하고 다 모니터들 쓰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이미지를 넣어도 해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분류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플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플로트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해주느냐 라고 했을 때 따로 이 모든 종류의 이미지 파일,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 파일을 다 지정해줄 필요는 없고 그 에셋 안에 아까 이렇게 지정해둔 애들 아래에 하위에 여기 이렇게 폴더명으로 분류를 해주면 플로터가 알아서 그 디바이스에 맞는 해상도를 찾아서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요거에 따른 어떤 해상도에 어떤 디바이스가 맞는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익스펜디드를 걸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깨지니까. 그리고 이미지에 익스펜디드를 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지가 늘어나는 게 아닐 텐데. 저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고요. 이제 패키지 종속성 자산 이미지, 이거는 번역도 조금 이상하고 밑에 내용도 살짝 혼란하게 적혀 있길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작나요? 왜 이래? 네. 그 외부 패키지를 저희가 가져다 쓰는 이거 어떻게 닫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괜찮으십니까? 왼쪽에 목차. 네.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방금 전에 그 외부 패키지 관련 번들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외부 패키지를 저희가 쓸 때가 있죠. 그 안에 있는 에셋을 저희가 가져와서 쓰는 경우, 제가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 문서에 있길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부 패키지에 이미지 에셋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패키지를 개발 중인데 거기에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에셋을 관리하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외부 패키지 에셋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 에셋이나 이미지 에셋으로 이미지를 직접 가져올 때 패키지를 지정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단 이럴 때는 그 패키지 안에서 그 이미지가 펍스펙 야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또 반대로 내가 패키지를 개발 중인데 거기에 에셋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펍스펙 야멜을 추가해 주는데 그런 에셋은 에셋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폴더에 포함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폴더는 생략되니까 쓰지 않고 이렇게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공식 문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패키지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일이 거의 적어서 그쵸? 자동으로 어차피 그 안에서 쓰려고 넣어둔 거니까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공식 문서에 있길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 네이티브 플랫폼 관련 내용이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이 부분은 살짝 제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콘이랑 그 간단하게 봤을 때는 스플래시 스크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아까는 이제 SS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 네이티브, 네, 일단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SS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URL을 가지고 이미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서버나 DB에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URL로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URL로 쓰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네트워크를 걸어줍니다. 이미지 네트워크에 URL을 넣어주면 짠! 하고 나오겠죠. 자, 이미지 네트워크는 GIF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고 런을 돌려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IF 지원해준다는 건 전 처음 알았는데 신기했습니다. 똑똑하죠? GFP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공식 문서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 하나는 페이드인 이미지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얘는 자동으로까지는 아니고 요걸 걸어주면 이미지가 스르륵 하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그냥 보기에 좋은 스르륵은 제가 입으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흔들리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로딩창이 돌고 이렇게 스르륵 나오는 거를 이제 아까 그 페이드인 이미지인데요. 요거는 그 플레이스홀더를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요거 보면 여기 로딩하는 게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공식 문서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던 패키지 하나 그 패키지 오브 위크인가에도 소개됐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탭을 닫아버렸군요.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 패키지인데요. 요거는 왜 쓰는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가져오다 보면 이렇게 쓰다 보면 매번 호출할 때마다 매번 호출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매번 로딩할 때마다 시간이 계속 되고 이것저것 소모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캐시되는 이미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미지를 저장해 놨다가 이미지 캐싱 처리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장해 놨다가 쓸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얘도 아까 이미지 닷 네트워크랑 똑같은데요. 이미지 URL로 해서 박아 넣어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플레이스홀더로 그 서큘러 프로그레스 바도 넣어줄 수 있고요. 에러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것저것 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소개까지로 이미지 처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이미지가 오는 속도보다 그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러로 임시로 보여줄 이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빈칸으로 뜨지는 않나요? 에러로 안 지정해주면? 아니면 에러가 필수 프로퍼티인가요? 인디케이터 작동엔 문제가 없는데 가끔 터미널에만 에러가 뜬다고 합니다. 오호,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를 필수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겠군요. 이상 이미지 처리에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까 그거 간단하게 같이 볼까요?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 다음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 띄워드릴까요?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화면 하나만 보실래요? 네네네네네. 네, 오늘은 이네릿 위젯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네. 몰라도 개발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앱 하나를 끝내기 전까지 이네릿 위젯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실제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연관은 없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네릿 위젯은 위젯트리, 그러니까 위젯트리, 엘리먼트 트리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위젯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존재를 우리가 몰라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코드에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젯 모듈화를 잘 해줘서. 맞아요. 알아서 잘 해줘서. 알아서 잘 해뒀기 때문에 사실 얘가 있다는 걸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애초에 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숨겨놨어요. 이네릿 위젯은 메인 함수가 최초 빌드될 때 자동으로 알아서 생성이 되지만 시스템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왜 설계했고, 뭐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볼 때 왜 공부해야 하고, 뭐 가끔 뭐 트리 구조 설명할 때 이네릿 위젯이 뭐냐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위젯 트리 구조를 그렸거든요. 한다면 오씨 왜 갑자기 다 줄어드냐?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위젯 트리 안에서 플러터는 하나의 거대한 위젯이자 작은 위젯이 모인 마치 개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이 위젯, 하위 위젯, 이 파란색, 이 맨 지금 이 트리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이 친구한테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 여기 이 상단에 있는,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외부 데이터라는 친구를 제가 또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젯 하나만 빼면 이 하단에서 얘를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린 실제로 이렇게 갔다 와야 될까요? 플러터 데이터를 이렇게 줄까요? 얘가 요청을 했으니까 다다다다다 올라가서 주고 다다다다다 받아올까요? 맞다고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네릿 위젯이란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위 모든 위젯은 야 줘봐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넘겨주지 않은 인자는 이네릿 위젯을 통해서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 안에 들어있고 모든 위젯이,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 친구 있죠.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여기서 호출하고 싶어도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얘가 야 어딘 줘봐 한 다음 얘가 찾아서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냥 따다다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가져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져올 것 같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이 위젯이 여러 군데서 계속 데이터가 필요하면 너무 메모리 소비가 크겠죠. 네,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이 생기죠. 맞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쓸 때 여기서 얘 또 그 노드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또 서로 알아야 한다는 또 그것도 생기고, 그럼 결국 또 가비지 컬렉터를 결국 호출해야 되고, 이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이 계속된 메모리 낭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위해서 결국 이 친구가 이 상단 최상단에서 모든 위젯을 들여다보고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엘리먼트 트리도 있겠고 뭐 렌더 트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위젯만 일단 그려왔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직은 결국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우리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메테리얼 위젯을 쓸 때 sim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 sim이 결국 그 컨텍스트 오브라는 게 붙죠. sim을 쓸 때. 그러니까 sim을 쓰려고 하면 sim 오브 컨텍스트가 붙잖아요. 이게 이제 이네릿 위젯 안에 이걸 넣어둘 거야 라고 야 여기서 찾아서 줘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야 이렇게만 쓸 수 있냐? 실제로 이네릿 위젯으로 풀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제가 심 추가하면 한 줄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 쓸 때 단 두 줄이면 끝날 코드. 물론 심 안에 심 데이터 설계는 코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줄이면 끝날 코드가 새로 클래스 선언해줘야 되고, 자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코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동으로 이 메소드를 만든다는 거죠. 저희가 쉽게 말하면 프리즈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아지면 장점은 뭘까요? 명령어 하나로 그 수만 줄의 코드를 그냥 단축어 하나로 써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스캐폴드, 버튼 이런 거 직접 모든 거 렌더 트리, 엘리먼트 트리 다 구현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쓰기 편합니다. 수백 줄, 수만 줄의 코드를 쉽게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단점은 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찾으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몰라도 돼, 최적화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다 바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못 느끼고 있지만 결국엔 이네릿 위젯을 쓰고 있었다 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맨날 최상단에만 있냐, 이네릿 위젯은 결국 그러면 최상단에만 있는 친구냐, 뭐 실제로 아까 그 코드를 결국 쓰려면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메테리얼 내부에서 선언해도 자동으로 저 위로 결국 되게 해놨고,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하면 뭐 결국 이런 거 굳이 내가 이해해야 돼? 네, 저희 익스텐션도 만들죠. 결국에 코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일부 특정 코드를 익스텐션으로 빼서
그 익스텐션 안에 빌드 컨텍스트를 상속시켜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익스텐션 코드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빌드 컨텍스트를 가지고 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실제로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코드인데 이미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코드가 이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국 빌드 컨텍스트를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건 코드가 이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똑같아요. 결국 내가 난 익스텐션 싫어. 난 무조건 그 오리지널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난 순정만 쓸 거야. 이렇게 다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코드가 많죠. 내가 코드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코드가 더 늘어나 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간소한 코드를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더 안정적인 메모리 관리라는 성질을 이네리 위젯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상태 관리 있죠. 뭐 리버, 팟, 게덱스, 프로바이더, 뭐 블록 이런 것도 다 이네리 위젯의 설계 기반으로 결국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게 원리고요. 그리고 이네리 위젯의 구현은 이제 프레임워크 내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뭐 여기서 이렇게 빌드 컨텍스트를 상속시켜서 쓸 수도 있고 아까 메테리얼 안에서도 썼던 고수준 위젯 내부 그리고 실제로 프로바이더라는 걸 쓰게 되면 그 컨텍스트를 계속 상속시켜줘야 되죠. 저희가 리버팟이 아닌 그 오리지널 프로바이더를 쓰게 되면 그 컨텍스트를 상속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상태관리 내부에 캡슐화가 다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접근을 하려면 우리는 빌드 컨텍스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앱 내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이네릿 위젯이란 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호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불합리적인 호출을 하지 않고 모두가 모든 하위 위젯이 이 친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젯 트리 구조로 파일을 나눠서 짜도 뭐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 파일을 너무 나누면 그러니까 그 분리도가 너무 빡세면 뭐 메모리 관리에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다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플러터 자체가 뭐 스크롤링이라든지 일부 파트가 네이티브와 다른 점도 있지만 그 엔진 자체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구조로 짜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여기서 저는 어떻게 이네리 위젯은 하나만 존재하죠. 하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캡슐화가 돼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파트에 맞춰서. 네. 네, 토탈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어느 위젯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그냥 큰 틀에 존재한다라고 개념으로 보는 게 애초에 플러터 설명도 그렇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위젯에서 호출이 가능하게 구조가 짜여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일부 함수들을 그 익스텐션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플러터의 다중상속 시스템을 이용한 믹신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코드가 그 계속 가독성이
높아지고 짧은 코드를 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도 조금 더 쉬워지고 메모리 관리도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제가 로드맵을 가지고 올게요. 플러터. 네. 이미지가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미지 색칠해도 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네리티드 위젯도 지워도 될까요?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네.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더 어려워질 만한 그거는 좀 시간을 봐보죠. 그 아마 여기 이쪽 파트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거는 비교적 쉬운 편인데 그 이 내부 그 뭐라 하지? 내장 상태 관리 이런 파트가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네, 그 외에는 사실 이런 쪽은 언젠간 해야겠지만 뭐 엄청나게 저는 아직까지는 네, 패스트레인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내 앱이 얼마 이상 사용자가 없을 때 약간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요. 일단은 녹화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